저희는 급하게 아주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기른다라는 의미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서 처음으로 안심이라고 할까요?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지금 관저 앞에서 자유를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좀 어떤 면에서는 낯설었어요. 이제 조금 어떤 종류의 열매가 보이는 건가 생각도 들고 좀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운동가를 기르고 지도자를 기른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은 공사나 전 단계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것 관련된 아주 깊은 강의를 많이 했어요.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왜 정치권은 권력 구조를 바꾸려 하나요? 한 5년 전쯤에 1시간 정도 대담인데 그 당시에 도태우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으로 이 내각제를 설명을 했냐면, 대통령제와 내각제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 이원 집정부제는 내각제에 좀 더 가까운 것이 있고 대통령제에 더 가까운 것이 있는데 좀 절충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로 비교하는 논의를 펼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도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한국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그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틀 내에서 인정되는 권력 구조 문제,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원 집정부제냐,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되고 있을 수 있지만 2019년에 이미 한국은 보이지 않게 주사파 통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틀을 깨뜨리는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변호사님이 내각제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계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각제 국가는 영국이고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영국에서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미국은 거의 한 나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영국 법을 써도 됩니다. 예전 법. 영국을 적어도 법적인 개념에서는 다른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미국 법정이거든요. 그 정도로 연속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제도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제는 영국 제도랑 좀 다르지만 그 나머지 권력 분립이라든지 법치라든지 적법 절차라든지 이런 전통은 영국과 거의 일치하고, 그리고 영국의 그 유명한 존 로크가 없이는 미국 헌법이 없죠. 그 정도로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영국과 미국은 연결되어 있는 아주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만들어낸 국가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내각제가 그 자체로 틀린 것도 아니고 대통령제가 그 자체로 틀린 것도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 많은 분들이 내각제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도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원론적인 내각제 문제, 원론적인 대통령제 문제, 그리고 절충으로서 이원 집정부제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신 거죠. 제가 지금에 와서 이 얘기를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는 제왕적 국회 독재 세력, 국회의사당을 국민에게 2022년 3월 24일 편집본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핵심은 이승만 대통령은 왜 재헌 입법을 했던 헌법 기초위원들이 모두 30명이 전원 내각제 헌법을 만들 때 이승만 대통령은 엎어버렸나? 말 그대로 엎었거든요. 이렇게 가면 나는 대통령 안 할래. 내각제 반대 운동권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중앙일보에 벌써 이 기사가 나온 지 한 16년 전에 나왔는데, 이승만 대통령 한마디에 내각제 초안이 하루 새 대통령제로 바뀌었다. 이 기사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헌법 기초위원들은 교양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분들이에요. 일본 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 특징이 내각제입니다. 천황의 권위를 인정할 때도 운영 방식은 수상이 중심이 된 내각제의 특징이 강했기 때문에 내각제가 갖고 있는 대의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는 내각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을 때 사실 오해를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도
있고 뭐 조중동 같은 경우 김무성이나 소위 말하는 한국의 딥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 노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에 보면 일반 국민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원하고 전문가들은 의원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내각제는 안 되라고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한국의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제가 외부의 위협,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오는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에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먹물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문가, 언론 다 마찬가지. 내각제가 좀 더 권력 견제를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탄핵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개헌해서 내각제로 바꾸자 그러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범주사파, 범공산주의 계열은 솔직히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각제는 공산화 전 단계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21세기에 무슨 공산화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네수엘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고 세계적인 산유국인데 21세기에 갑자기 공산화가 더 심각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쿠바 공산당 때문이죠. 지금 한국도 바로 옆에 북한 공산당이 있고 중국 공산당이 있고 많이 바뀌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을 제시해주는 푸틴의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공산화 안 될 것이다?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지금 이미 한국은 하나의 정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이 하나의 정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지금 이미 두 개의 정부가 작동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정부, 자유민주주의 정부, 윤석열 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이라는 것은 내각제가 그 자체로 나빠서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내각제 개헌을 허용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이 개헌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거든요. 6공화국 87년 헌법을 개헌할 때 공산주의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회 해산권을 없앤 거 아닙니까? 경제민주화란 말을 넣었거든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말로 쓰일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헌법을 통해서 아주 야금야금 공산주의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내각제 개헌을 하자고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획책을 하면 내각제 받을게 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조항이에요. 지난번에 개헌 논의가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 제일 먼저 전문가 헌법 4조에 나오는 자유를 삭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삭제하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주의랑 똑같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는 싫어하는 부류는 배제한 민주주의다. 반동, 반공분자, 자유주의자 다 싫어하거든. 다 종파라고 생각해. 우리 민주주의의 적이야, 적폐야. 다시 말하면 일정한 그룹을 배제해버리는 그런 것도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한국의 언론들이 보도를 할 때요, 한 10대 1 정도 규모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게 바로 당파성이죠. 우리식 민주주의는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배제해버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들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하고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참 답답하죠. 싫은 사람도 상당히 포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싫어도 다 표 한 표씩 주고 발언권 주고 답답하게 가죠. 그 자체로 보면 참 불리한데 길게 보면 승리하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주의 하지만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다 알고 계세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인정을 한다면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내각제, 대통령제 이런 거 다 관심 없어. 공산주의를 원해 라고 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나 통령제가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들과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이런 자유민주주의에서 허용되는 권력구조하고 다르게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 일당이 지배하는 사회, 대한민국을 원한다라는 세력이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 세력이 이렇게까지 강력해진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하는 것. 그래서 두 손을 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막 덮는 것. 하늘이 무너질 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못 보는 거죠. 특히 40대는 압도적인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부정선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정선거만 알면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무서운 세력은 부정선거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력입니다. 자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들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문제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고, 선거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조건으로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논의가 가능하죠.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 독일이나 영국은 내각제, 미국은 대통령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은 바로 이에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복잡해지는 거죠. 자칫해서 이런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구조를 개편하면은 내각제라는 구실로 엄청난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직시한 겁니다. 잠깐 내각제를 했을 때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치 현실이 펼쳐졌고, 2공화국 시대와 지금 비슷합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대통령제 권력 구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지만, 지금 6공화국 헌법 자체가 오늘의 현실 쭉 예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져 버렸죠. 국회 해산권이 없죠. 그리고 한국 탄핵 제도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개구멍이 있어요. 그 개구멍을 통해서 행정부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행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대통령실 운영비까지 안 주는 수준으로 가버렸지만, 그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자마자 예산 편성권도 뺏어가려고 했거든요. 국회에서. 말하자면 대통령제가 무너진 거죠.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국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고전적인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제가 아니다. 이미 공산주의식 비서실 정치를 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서실 정치를 할 정도의 힘도 없어요. 비서실 정치를 하려면 비서실을 장악하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임종석과 같은 주사파들이 비서실을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각을 이겨먹었어요. 전혀 청문회도 통과하지 않고 무사패스해서 비서실을 장악하고 공산주의식으로 국가를 상당 기간 끌고 갔어요. 탈원전도 그 대표적인 정책이었고요. 부동산 정책도 그 이상한 비서실 정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왜곡된 부동산 현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유사 공산당 체제를 한번 경험을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정도를 할 정도의 힘도 없습니다. 처음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하다. 그래도 사면권도 있는데 사면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줘야지. 최소한 최서원 씨는 나오게 해줘야 된다. 지만은 박사 정도는 나오게 해줘야 된다. 어떻게 갖고 있는 힘도 안 쓰나.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가서는 더 이상은 패로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패를 이번에 쓰게 된 것입니다.